도유우불. 상하의 마음이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꿈꾼다. 인조 때 김두남이 차백에서 낳은 딸을 부정한 방법을 써서 궁인으로 들였다. 비판하는 상소가 올라와 문제가 되자 임금이 누가 그따위 말을 하고 다니느냐고 펄펄 뛰며 화를 냈다. 말을 꺼낸 자를 잡아들이라는 전교까지 있었다. 정경쇠가 글을 올려 아뢰었다. 간추린 글이어서 원문은 씻지 않는다. 이런 문제는 전하께서 목소리를 높일 가치조차 없는 일입니다. 궁중의 일은 외인이 알 수가 없습니다. 잘못 전해진 것이면 임금께서 온화하게 그런 일이 없다 하시면 그뿐이고, 그런 일이 있었다 해도 즉시 바로잡겠다고 대답하시면 될 일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성상의 마음에 삿된 뜻이 없어 밝고 깨끗하고 상하 사이에 마음이 통해 도유우불하던 요순적의 기상을 오늘에 다시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일의 진노하심은 절도에 맞지 않아 천한 자에게 해서도 안 될 일인데 삼사와 대신에게 이러하시니 임금이 대신과 응대하는 사이에 이런 목소리와 얼굴빛을 하셔서야 되겠습니까? 진노를 거두시고 분명한 전교로 앞서 하신 말씀에 대한 후회와 사과의 뜻을 흔쾌히 보이신다면 모든 사람의 참담한 기운이 활약한 기상으로 바뀔 것입니다. 윗글에서 유순의 시절에 도유우불했다는 말은 서경의 요전과 순전 등에서 요임금과 순임금이 신하들과 정사를 토론할 때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거리낌 없이 펼치고 허물 없이 받아들였던 일을 두고 하는 말이다. 도는 찬미의 뜻이고 유는 동의하여 호응하는 표현이다. 우는 생각이 다를 때, 불은 반대의 뜻을 나타날 때 쓴다. 같은 찬성과 반대라도 정도의 차이가 있다. 임금의 말이 옳으면 적극적으로 찬동하고 아니라고 생각되면 솔직하게 반대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 임금은 순수한 마음으로 그 말에 귀를 기울였다. 후대에 이 말은 밝은 임금과 어진 신하가 뜻이 맞아 정사를 토론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 되었다. 마침내 임금의 비답이 내렸다. 그 뜻을 잘 알았다. 임금을 사랑하는 경의 정성을 가상히 여긴다. 경의 뜻에 따르겠다. 이로부터 임금의 노여움이 풀렸다. 사람들이 경하하며 정경쇠가 올린 글을 전해 외웠다. 옳은 것을 옳다 하고 그른 것을 그르다 하기가 참 어렵다. 허심탄회하게 받아들이기는 더 어렵다. 아름답지 않은가. 도하청장. 세상에서 부귀와 명리를 구하는 두 가지 태도. 박지원의 담연정기에 도하와 청장이라는 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둘 다 물가에서 고기를 잡아먹고 사는 새다. 먹이를 취하는 방식은 판이하다. 도하는 사다 새다. 펠리컨의 종류다. 도는 일렁인다는 뜻이니 도하는 진흙과 펄을 부리로 헤집고 부평과 마름 같은 몰풀을 뒤적이며 쉴 새 없이 물고기를 찾아다닌다. 덕분에 깃털과 발톱은 물론 부리까지 진흙과 온갖 더러운 것들을 뒤집어 쓴다. 허둥지둥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부지런히 먹이를 찾아 헤매 다니지만 종일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늘 굶주린다. 청장은 해오라기의 별명이다. 신천옹으로 불린다. 이 새는 맑고 깨끗한 물가에 날개를 접은 채 붙박이로 서 있다. 한번 자리를 잡으면 좀채 옮기는 법이 없다. 게을러 꼼짝도 하기 싫은 모양으로 마냥 서 있다. 바람결에 들려오는 희미한 노랫가락에 귀를 기울이듯 아련한 표정으로 수문장처럼 꼼짝 않고 서 있다. 물고기가 못 모르고 앞을 지나가면 문득 생각났다는 듯이 고개를 숙여 날름 잡아먹는다. 도하는 죽을 고생을 해도 늘 허기를 면치 못한다. 청장은 한가로우면서도 굶주리는 법이 없다. 연암은 이 두 가지 새에 대해 설명한 후 이것을 세상에서 부귀와 명리를 구하는 태도에 견주었다. 먹이를 찾아 부지런히 쫓아다니면 먹이는 멀리 달아나 숨는다. 욕심을 버리고 담백하게 있으면 애써 구하지 않아도 먹이가 제 손으로 찾아온다.
권력이든 명예든 쟁취의 대상이 되어서는 내 손에 들어오는 법이 없다. 갖고자 애쓸수록 멀어진다. 담백한 태도로 신중함을 지키고 희로애락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때 보통 사람들이 밤낮 악착스레 얻으려 애쓰면서도 얻지 못하는 것들이 저절로 이룬다. 박지원에게 이 설명을 듣고 이덕무는 청장이란 새가 무척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다. 청음관이라고 쓰인 자신의 당호를 당장 청장관으로 고쳤다. 신천홍, 하늘을 믿고 자귀하지 않는 청장과 같은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다. 없어도 그만이다. 조금이면 만족한다. 그런 마음속에 넉넉함이 절로 깃든다. 아등바등 욕심만 부리면 먹을 것도 못 얻고 제 몸만 더럽힌다. 독서 망양, 책에 빠져 양을 잃다. 스루 가야 신이치의 책을 읽고 양을 잃다를 여러 날째 아껴 읽었다. 하루에 9cm 두께의 한 적을 읽었다는 오규 소라이 등 일본과 동서양 독서광들이 책에 얽힌 사연을 다룬 에세이집이다. 벌레를 막기 위해 옛사람들이 고서히 갈피에 묻어둔 은행잎 이야기는 향기롭고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전할 뿐 굳이 자손일 필요는 없다. 같은 장서인이 찍힌 책 이야기는 상쾌하다. 책 제목은 장자, 변무편의 독서 망양에서 따왔다. 장과 고기 양을 치다가 둘 다 양을 잃었다. 경위를 따져 묻자 장이 실토한다. 책에 빠져 있었습니다. 고기 대답했다. 노름을 좀 했어요. 장자가 말한다. 한 일은 달라도 양을 잃은 것은 한 가지다. 종의 일은 양을 지키는 것인데 책 읽고 노름하다가 본분을 잃고 양을 놓쳤다. 열자, 설부에 닭이 망양의 고사가 나온다. 기르던 양 한 마리가 없어졌다. 온 집안 식구가 동원되어 찾으러 나섰다. 끝내는 빈손으로 돌아왔다. 연유를 묻자 갈림길이 하도 많아 끝까지 가볼 수가 없었다고 대답했다. 망양이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을 보면 당시의 양이 생계의 든든한 자산인 줄을 알겠다. 독서나 도박의 즐거움은 때때로 양과 맞먹고 아깝지 않을 정도다. 장자는 외물에 정신이 팔려 본분을 잃은 것을 함께 나무랐지만 독서와 노름이 같을 수야 없다. 독서는 내 안에 차곡차곡 쌓이는 것이 있지만 노름을 하면 돈과 명예가 흔적 없이 사라져 버린다. 장 보러 가던 아내가 독서 산매에 든 남편에게 당부했다. 날이 꾸물꾸물한데 혹 비가 오거든 마당에 널어둔 겉보리 좀 걷어줘요. 그녀가 돌아왔을 때 보리는 그 사이에 쏟아진 소나기에 다 떠내려가고 없었다. 후한 때 고봉의 이야기이다. 그는 이렇게 공부에 몰입해서 큰 학자가 되었다. 표맥의 고사가 여기에서 나왔다. 표맥, 즉 떠내려간 보리는 학문을 향한 갸륵한 몰두를 일컫는 뜻으로 쓴다. 큰 공부를 하자면 양이나 겉보리의 희생증은 감수하지 않을 수 없다. 독서 3도, 입으로 눈으로 마음으로 읽는다. 송나라 주의가 훈학 제규에서 말했다. 독서에는 3도가 있다. 마음이 여기에 있지 않으면 눈은 자세히 보지 못한다. 마음과 눈이 한 곳에 집중하지 않으면 그저 되는 대로 외워 읽는 것이라 결단코 기억할 수가 없고 기억한다 해도 오래가지 못한다. 3도 중에서도 심도가 가장 급하다. 마음이 이미 이르렀다면 눈과 입이 어찌 이르지 않겠는가. 독서 3도의 이야기다. 비중으로 따져 심도를 앞세우고 안도와 구도의 차례를 보였다. 안도는 눈으로 읽는 목독이다. 구도는 소리를 내서 가락을 타며 읽는 성독이다. 심도는 마음으로 꼭꼭 새겨서 읽는 정독이다. 눈으로만 읽으면 책을 덮고 남는 것이 없다. 입으로 읽는 것이 좋지만 건성으로 읽으면 소리를 타고 생각이 다 달아난다.
손으로 베꼈으며 읽는 수도를 하나쯤 더 꽂고 싶은데 목도든 구도든 수도든 모두 심도에 가닿지 못하면 헛읽은 것이다. 주의의 독서법을 한 단락 더 소개한다. 단정하게 바로 앉아 마치 성현을 마주한 듯 한다면 마음이 안정되어 의리가 쉽게 들어온다. 많이 읽기를 욕심내거나 폭을 넓히기에만 힘을 쏟아 대충대충 보아 넘기고는 이미 알았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조금이라도 의심나는 곳이 있으면 다시 사색하고 사색해도 통하지 않으면 바로 작은 공책에다 날마다 베껴 기록해 두고 틈나면 살펴보고 물어봐야지. 까닭 없이 들락거려서는 안 된다. 뜻없는 대화는 줄여야 하니 시간을 낭비할까 걱정된다. 잡서는 보지 말아야 하니 정력이 분산될까 싶어서다. 목표를 세워 읽는 다독과 닥치는 대로 두서없이 읽는 남독은 자기 만족이야 있겠지만 소화불량이 되기 쉽다.